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요 소단원 평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 과제로 13문제 먼저 풀어봤었고, 7문제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과제로 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복되는 것 같고, 지겹고, 온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처럼 유튜브 틀어놓고, 이거 푸세요. 시간 1분 드릴게요. 이렇게 선생님 기다렸다가, 1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선생님이 한 10초, 20초,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풀고 나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확인하고 정답 채점해보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7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1단원 이제 마무리, 이제 창작하는 활동 안내까지만 오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딱딱하게 문제풀이 해야 되니까 고전에서 또 쌤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흥미를 조금 유지해 보시라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과거의 삶이 반영된 반영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시조 문학 작품에. 그래가지고 요거 조금 요즘에 연재가 이제 끝나가지고 요즘에 좀 화제가 좀 덜한데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웹툰이죠. 자, 무적핑크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쓴 조선왕조 실록의 일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 오른쪽에 보시면. 자, 관동별극을 지은 정철은 임금이 보고파 훌쩍거리는 순종파라기보다는 정치적 라이벌을 수천 명을 반역죄로 조져넣은 행동대장이었지라고 하면서 고3들도 같이 당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정철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에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면서 등용이 됐다가 물러났다가 탄핵을 당했다가 뭐 귀양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파 정치라고 하잖아. 서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동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반대파를 뭐 이제 처단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선비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선비들을 1000명이 넘게 죽였다고 해. 그런 아주 무서운 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반면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운 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시조 또는 가사 이런 것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특히 그래가지고 고3들이 너무나 싫어한다고. 정철 작품이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싫어한다고.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생 되시면 공감을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조가 다른 신하들하고 나누는 톡이에요. 전하, 정철 자르세요. 왜? 반역 때 공 세웠잖아. 공도 있잖아. 하지만 악질이에요. 반역자랍시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잡아 죽이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알았어. 그러면 자르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놔. 정철 개객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정철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정철의 실제 과거의 모습은 조금 이런 면모가 있었다라고 해서 웹툰을 가져왔고요. 자, 반면에 우리 정철은 우리 이미 배웠다시피 우리 임금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연군이라고 했었지? 사랑한다. 연자, 임금 군자 써가지고 임금을 사랑한다. 연군 지정은요. 여기서 지자는 뭐뭐의라는 뜻이고 정은 말 그대로 정자 해가지고 요거 연군지정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정, 임금을 사랑하는 뭐 애틋한 마음, 뭐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님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연군지정의 괴수 정철. 유배지에 가서도 선조 러브를 부르짖던 정철. 결국 임진왜란 때 복직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했다시피 정철이 이런 송강가사에 실려있는 관동별곡 삼위인곡 또는 내 마음을 베어내어 같은 작품을 실었을 때 그때의 실제 역사적인 대상, 역사적인 임금이 바로 누구였냐? 선조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상 전하 알아요? 어제는 전하가 꿈에 나왔어요. 강호의 병이 깊어도 난 전하뿐인데 창밖에 심은 매화 보면서도 전하만 생각나요. 지금 여기에 인용된 것들 모두 다 정철이 쓴 관동별곡 그리고 시조의 일부들입니다. 전하밖에 모르는 난 바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연군지정을 읊었던 그런 정철의 아주 낭만적인
서정적인 그런 모습을 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조가 전쟁 중이라서 임진왜란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너 봐준다. 복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예술적 삘이 있잖아요. 술을 빼놓을 수 없거든. 실제로 정철이 그랬대요. 술을 좋아하는 버릇이 나왔다. 임진왜란 중에 비상이 걸렸던 정철 숙취로 출근을 안 했다. 여기 보니까 자 우윳빛 전화로 바꿨네요.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쟁 중이니까 오후 9시 밤 9시지만 카톡을 합니다. 야 급한 연락이 왔으니까 늦지 말고 와. 10시 오고 있니? 새벽 2시 지금 어디야? 새벽 5시 반 정철. 그리고 12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오후 6시 죄송해요. 전화 술 먹다 취해서 지금이라도 갈까요? 꺼져.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실제 정철을 이렇게 재구성한 그림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짐작했다시피요. 선생님이 지금 요거 한 이유는 바로 정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 5번 문제 때문에 좀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같이 보고 계시죠? 자, 프린트가 없거나 못했거나 하는 친구들은 이거 유튜브에 해놨으니까요. 다른 노트에다가 이렇게 내가 답을 적어보시고 풀어보시고 채점해보시고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그걸로 이제 인증샷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주제, 여기서 나는 내 마음을 베어내어죠.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너무 쉽고요. 선생님이 답을 지금 알려줬습니다. 몇 번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5, 4, 3, 2, 1. 그렇죠. 4번 되겠죠. 연군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 학습활동에서 읽었던 내용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입니다. 이거 이렇게 확인 문제에서도 나오네요.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단순한 주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한다 까지는 우리가 내용만 봤을 때는 거기까지였지만 우리가 보기를 참고해서 즉 과거의 삶을 반영해 봤을 때는 연군지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조에 대한 충성, 선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을 노래한 작품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자성어도 여러분들 나온 김에 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가 이제 제법 나올 건데요. 특히나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고전문학이 슬슬 등장을 하게 되면 사자성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조금 한 20가지 정도?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요. 여러분들 다 문제를 푸는 데는 큰 걱정이 없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사자성어들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연군지정 우리 정리했습니다.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연자고요. 임금 군자.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정. 그래서 풀이하자면 임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 여기서 임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연군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정철의 내 마음을 베어내어처럼 그렇게 임금에 대한 사랑,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그런 시조나 가사, 연군가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5번의 나머지 사자성어 좀 볼 건데요. 근데 선생님 이거 갑자기 웬 그림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강, 호, 한, 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자성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 좀 TMI 또는 국뽕이 아니고 청합뽕, 청뽕 좀 우리 지역에 대한 뭐 정보이기도 하고 또 강호한정이라고 한 사자성어하고 좀 연관을 해가지고 좀 TMI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 저번 이제 2월 달에 종업식 하면서 종업식 하기 전에 그때 이제 교지, 선생님이 작년에 냈던 교지를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교지 집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제 펴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겸재정선의 그림들인데 겸재정선은 솔직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 졸업했잖아, 그지? 자, 우리나라에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하다시피 해서 중국과는 또 다른 아주 독창적인 우리만의 화풍을 만들어낸 대가 넘버 원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실은 청하의 원님, 현감으로 오셨었어요. 그때 그렸던 그림을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삼용추도. 그래서 삼용추는 뭐냐면 송라 내연산에 있는 폭포 이름이에요.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꺾어지는 용 같은 그런 모습의 폭포를 그린 그림.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송라 내연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발견한 소나무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호한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냐면 사실 이 그림들은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폭포나 소나무, 산 같은 자연이에요. 자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요. 조선시대 과거에 우리 선비들 또는 뭐 민중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는 철저한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임금에게 뭐하고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근데요.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바로 자연이었어. 자연에 어우러져가지고 함께하는 태도 또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풍요하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높은 교양, 높은 수준에 있는 선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뭐 그냥 폭포나 나무 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 자연 속에 내가 산이고 내가 나무고 내가 폭포다. 내가 자연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선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강호한정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강호한정이에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진경산소화라 했잖아. 겸재정선은 진경, 실제 진짜 경치를 보는 것처럼 사진 찍은 것처럼 이제 그린다 해가지고 이건 오른쪽에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찍은 드론 사진인데요. 요거를 요게 내연산에 있는 송라 내연산에 있는 삼용추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정선이 그렸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는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굽이굽이 폭포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겸재 때는 1943년인데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없지. 1944년 아닌데 1744년인데 오탑니다. 어쨌든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발로 이 폭포를 몇 번이나 오르고 내리면서 그 경치를 조금씩 스케치하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자연을 뭐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에 여러분들 프린트 5번의 1번 지문 강호한정. 여기서 강은 강자입니다. 강자. 이 호자는 호수를 뜻하는 호자. 그래서 강과 호수인데 강과 호수니까 사실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자연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자, 한가로울 한자에다가 이건 정자.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 한가로운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강호한정이라고 하거든요. 뜻을 그대로 조금 풀이를 하자면 자연을 예찬하면서 한가롭게 즐긴다. 그러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강호한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을 회원해하고는 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주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풀이했고요. 여러분 이거 필기하셔야겠죠. 여러분 프린트에다 바로 직접 하시면 되고 프린트 없는 친구들은 뭐 어디 노트나 아니면은 댓글에다가 바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5번에 있는 5개의 사자성어는 여러분 뜻 모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메모하시고 그거 필기한 거 선생님 찍어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만시지탄으로 넘어갈 건데 그러기 전에 또 역시 선생님이 TMI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겸재정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청하에서는 오히려 볼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청하에 뭐 미술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내연산을 실제로 그렸던 겸재정선이 흔적을 남겨놓은 게 있으니 바로 여기가 지금 내연산 폭포거든요. 폭포인데 여기쯤에 보면 요 돌, 요거 확대한 겁니다. 요 돌에다가 자신이 이렇게 새겼어. 자신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했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여기 갑, 인, 추, 정, 선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자기가 가을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이름을 새긴다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 바위에 가시면 300년이네요. 300년 전에 이렇게 정선이 실제로 이렇게 새겨놓은 글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청합봉을 좀 맞아보자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교재에 실린 글도 그 내용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청하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라든지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자원이 많다. 이것을 정리한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심지어 뭐 랜드마크,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는 요것도 있어. 요건 뭐냐면 이게 바로 어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딜까? 이게 바로 겸재가 그린 300년 전에 청하예요. 청하 저 현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해하현이었죠. 해하현도라고 해가지고 청하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고 여러분 이쪽은 마찬가지로 선생님 비교해 보시고 드론 사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청하초등학교잖아요. 그 여기가 지금 면사무소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 요렇게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청하현, 청하시청, 청하군청, 청하면사무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지금 이렇게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청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다수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청합봉으로 좀 갖고 가시자면 이 그림은 본 적 있을 거예요. 무려 국보 217호의 금강전도입니다. 청하는 아니에요. 이거는 본 적 있어요. 미술 책에도 이제 아주 크게 되어 있고 사실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국어가 상하로 딱 한 권씩 있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걸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관동별곡과 더불어 가지고 이 그림이 실려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그림, 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던 겸재정선이 바로 청하 현감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때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거야. 이거 국뽕 아니니? 이 정도면 청합봉 아니니?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물인 국보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보물인 금강전도를 완성한 장소가 바로 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자연을 이렇게 막 그리고 했던 것들도 다 사실은 강호 한정의 어떤 정서를 이어가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것을 예찬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들을 사랑했던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어떤 정서를 좀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여러 가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호 한정 봤었고요. 자, 두 번째 사자성어는 만시지탄입니다. 자, 5번에 2번입니다. 필기하시기 좋겠네요. 이거 필기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늦을 만자, 때, 시자. 늦었대요. 뭐가 늦었대요? 시기가 늦었대요. 그래서 뭐만 쉰다? 한숨만 쉰다. 시기가 뒤늦었음을 원통해야 하는 탄식이라고 돼 있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특히나 어쩔 때 주로 많이 쓰냐면 만시지탄 같은 때는 내 공부 좀 할 걸. 내 고등학교 가가지고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할 걸. 나 중학교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할 걸. 그것도 만시지탄이죠. 시기가 뒤늦었음을 원통해야 하는 탄식. 근데 주로요. 부모님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건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한자 성어 치기가 뒤늦었음을 원통해 하는 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뭐 내 마음을 배워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사필귀정 요것도 보겠습니다.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귀자 바를 정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사필귀정이거든. 모든 일은 언젠가는 올바르게 돌아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당장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잘못되어 간다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그렇게 감정을 왔다 갔다 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젠가는 다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될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필귀정은 고를 때 쓰는 말로 역시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빠르시면 조금 정지 누르셔서 필기하시고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고 내 마음을 배워내어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네. 5번이 풍수지탄인데요. 이거 사필귀정하고 만시지탄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여기 보면 특히나 후회는 후회가 되는데 어떨 때 하는 후회를 말을 하냐면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뜻하는 말로 주로 많이 쓰인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람풍에 나무수에 뭐 갈지자 이건 뭐뭐의 탄식할 탄인데 이거 자체로는 왜 그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후회를 뜻하는지 왜 그런 슬픔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만화를 좀 보시면 이래요. 나무가 고요하려 해도 비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나무에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자식이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마음이 복잡하고 그 막 흔들리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탄한다. 뭐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뒤에 나오는 만화인데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잔치상 받으세요. 재롱잔치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풍수지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탄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4번의 영군지정이 조선시대 충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나타낸다면 풍수지탄은 5번의 풍수지탄은 효라고 하는 가치관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사자성어가 좀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 필기할 게 좀 많았습니다. 필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선생님하고 20번까지 안 푼 나머지 6문제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시다. 1번으로 갈게요. 1번. 자, 1번부터 갈 건데 여러분은 아마 이제 프린트해서 보는 친구 흑백일 수도 있는데 자, 사실은 원래 요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인다는 친구에게 사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13쪽? 맞지 싶은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과서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사실 요 그림 맞아요. 14쪽 맞아요. 오, 센스. 자, 1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색강열기 활동 우리가 스킵했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바꿔 말하면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문학을 접하기 전에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스킵했어. 왜 스킵했냐면 사실은요 어려워. 차라리 글이 쉬워. 야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거 보고 여러분 이게 좀 엄청 아름답고 막 이래요. 선생님 조금 선생님 뭐 그렇게 교양이 막 없고 그렇진 않은데 이 샤갈이 그린 그림, 샤갈의 그린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거를 선생님 거실에 걸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거든. 몰라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소자는 평가 문제 요거를 풀었을 때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몇 번을 답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 그림을 보고 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돼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셨어요? 선생님 좀 빠르다는 친구들은 중간에 그냥 정지해놓고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듣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 듣는 거랑 바로 듣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학습효과가. 그러니까 정지해가지고 풀고서는 자기가 반드시 풀고서는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그러기 지금 자신 없는 친구들은 아예 그냥 정지해놓고 지금 안 풀려있는 나머지 6문제 다 싹 풀어. 그런 다음에 선생님 풀이 바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랬습니다. 일단 정답에 보시면 3번인데 동물과 사람이 마주보는 시선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라고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감상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거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죠?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작품은 색채의 조합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져.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대상의 머리를 확대한 게 참 참신해. 그리고 분할하여 구도를 잡은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이 이 그림을 들고서는 김신호 쌤한테 갔죠. 아니 이거 왜 이런 대화를 얘네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좀 그런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그 제목을 보니까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샤갈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와 마을이야. 나와 마을. 그래서 선생님이 김신호 선생님한테 들은 설명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자신이 살았던 고향, 그 고향의 마을을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색감이 강렬하기보다는 약간 파스텔 톤의 것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도 약간 꿈 같은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 갈등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워하고 내가 따뜻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지나간 거는 추억이 되면 다 아름답고 막 그립고 나이 먹어갈수록 더 하거든. 그래 그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이 그림을 해석한 걸로 그렇게 틀린 것이 없는 반면에 보경이 말하는 그 그림에서 뭐 대립이나 갈등을 느끼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렇대.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몇 번 문제 봐야 돼요, 우리? 11번 문제 봐야 되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자성어 나오는 문제, 내 마음을 베어내어와 보기를 엮었던 문제. 이번에는 개를 연화무늬화하고 보기를 묶었네요. 이거 우리 학습활동에서 봤던 지문 똑같이 컨트롤 C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을게요.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과거의 삶. 과거에 이 시조가 창작되었던 배경을 고려해가지고 이 시를 우리가 해석한 거. 그것을 감상한 독자의 반응,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네요. 적절한 걸 고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에 대한 원망에서 작가의 비참한 마음이 느껴져 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참한까지 가지 마야지. 왜? 이 작품 전체 분위기가 하하하고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웃음이 나오는 해학적인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유머러스하게 해학적으로 지금 개를 원망하는 거지 엄청 이게 막 슬픈 발라드는 아니거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2번.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형성한 것이 재미있어. 찰떡 정답이네요. 11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의성어와 의태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것으로 보아 이 시의 작가는 학자일 거야. 아니, 평민이거든.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자유자재로 쓴다? 오히려 학자들은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거 잘 안 쓰지. 딱딱한 한자어나 개념어, 뭐 외래어 이런 조금 어려운 말 쓰잖아. 요거는 평민들의 언어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어린아이나 평민들의 언어. 자, 개의 행동에 대한 해학적인 표현은 당대 양반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겠네. 아니요. 당대 이 시조, 어떤 시조? 기억나? 긴 시조. 이 사설 시조는 양반에 의해서 쓰여지고 양반에 의해서 불려졌던 게 아니고요. 주 타겟, 주 독자, 주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자체가 평민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X. 양반이 아니고 평민이라고 하면 맞을 거야. 자, 5번.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개에 대한 원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근데 중요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약간 하는 거 그거 뭐라 하니? 웃음기를 섞어가지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아, 안 나오네? 아, 나와. 풍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들아, 풍자는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뭐, 체계나 또는 사회, 뭐, 계층,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개인 감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해학적이다, 웃음을 유발한다에 그쳤습니다. 풍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넘었어.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4문제 남았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네요. 자, 나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우리 주제 어디에 있어요? 주제 기억나세요? 자, 가운데만 넣을게요. 자, 걔를 연하몸이나 기르되. 이거는 결국에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 아, 이놈 걔 왜 짖어? 걔야 짖지 마라. 내가 그리워하는데 님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가혜 씨도 역시 비슷하죠. 가혜 씨도 역시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삶을 반영하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이렇게 풀이했고요. 자, 우리 18번 한번 가봅시다. 자, 가의 표현 방법에 대해 적절한 것을 모든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가니까 여기 있네요. 내 마음을 배워내옵니다. 일단은 말하는 이의 마음 뭐였어요? 그리움. 그것을 자연물 뭐에 달에 뭐했다? 빗댔다. 그죠? 그래서 18번에 기억은 일단 맞네요. 기억은 일단 맞아. 그러면 3번, 4번 빼빼 아웃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를 이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 마음이 바로 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달과 이제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달빛이 뭐 님의 창가에 환하게 비추고 있네 나를 대신해서 뭐 이런 식의 시였다면은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에 빗댔다. 지금 내가 그리워함을 달에 빗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이입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선생님 같으면 니은을 안 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니은은 아웃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네. 일단 2번인데요. 3번도 디귿도 한번 볼게요. 말하는 이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거는 나에 어울리는 설명이니까 또 아니고 말하는 이의 마음을 절제된 형식으로 당연하죠. 절제된 어떤 형식? 시조. 특히나 시조 중에서도 가장 형식이 엄격한 무슨 시조? 평시조. 요걸로 차분하게 양반스럽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그리고 리을이 묶여진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도록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이거 똑같이 또 나오네요. 컨트롤 C, V 학습활동에 있었던 지문입니다. 창작 의도 가장 적절한 거 학습활동에서 우리 풀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조선을 사랑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지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다 끝나갑니다. 이거 겁나 중요할 것 같아. 이 문제 좋은데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시조와 사설 시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조금 명확하게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평시조겠지. 그지? 자, 선생님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자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선생님 중간고사 10번 문제로 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조가 양반 중심의 문학이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사설 시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평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 정리해서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조는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평시조입니다.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나 정철처럼 사설시조의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유다. 평민들이 썼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냥 돌고 돌고 2부에서 2부로 그냥 구전됐을 뿐입니다. 또한 시조가 충효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를 주로 노래한 것에 비해서 사설시조는 일상적인 내용, 그것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주로 남녀 간의 사랑,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표도 중요하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평시조라 했어요. 자, 평시조는 주로 양반이 지었고 사설시조는 평민이 지었다. 맞습니다. 자, 내용은 유교적 가치를 다뤘고, 자, 사설시조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일상적인 것들을 다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시조는 엄청나게 정형적인 반면에 사설시조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갖췄다. 그렇다고 자유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조는 시조지만 시조 중에서 자유롭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발달 시기 조선 중기, 조선 전기, 이거 뒤바뀌었네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유 계층도 뭐 지은 사람이랑 향유 계층이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대중가요 우리 유행가에다 빗댔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발라드야. 아주 발라드 가수가 예를 들어 이제 컴백을 한대. 그럼 우린 짐작할 수 있잖아. 아마도 이 사람은 아주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느린 템포의 아주 슬픈 가사말로 아마 부를 거야 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뭐 랩,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그 래퍼들이 뭐 앨범을 낸다라고 하면 아마도 아마도 조금 이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일까? 아니면은 뭐 누구를 까는 내용일까? 뭐 아니면은 좀 힘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좀 당당하고 유쾌하면서 빠른 템포의 랩이라고 하는 이제 라임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로 앨범을 내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댄스 그룹, 뭐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뭐 걸스데이나 뭐 BTS나 이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뭐 이번에는 뭐 어떤 댄스를 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시조도 누가 부르고 누가 지었고 하는 그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조를 읽기 전부터 대략 요런 범위 안에서 내용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밑에 정리되어 있는 표도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10번 문제 기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심미적 체험의 소통이라고 하는 소단원 1단원 소단원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하나가 남았어. 여러분이 직접 창작해 보시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제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는 월요일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시를 창작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거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걸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좀 우수작들은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뭐 국어 시간에 시조를 뭐 형식을 잘 지켜서 뭐 지어가지고 뭐 우수한 작품으로 뭐 선발되었음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적어 드린다고 약속을 할 테니까요. 조금 주말에 푹 쉬시면서 심미적인 서정적인 그런 마음적인 마음을 잘 가꾸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